네, 이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마지막 오늘 순서죠. 3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는 나눔과 선배 시민 실천이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3부는 저희 윤호종 경기노인복지관협회 회장님께서 좌장으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 노인종합복지관 협회장 윤호종이고요. 다행스럽게 이름이 제대로 나왔습니다. 윤자, 호자, 종자이고요. 경기도 노인복지관 협회는 61개의 노인복지관, 내년에는 아마 2개가 더 늘어나서 63개 노인복지관이 될 것 같고요. 80만 명의 회원과 함께 선배시민의 주력적으로 저희 특히 선배시민 학회와 마중물에 절대적인 응원과 지지를 보내면서 내년도 내후년도에는 경기도에서 예산 지원을 받을 지금 각오를 하고 선배시민운동을 더 활성화해보자, 이런 생각들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가 예, 박수 쳐주시는 거죠? 네. 지금 도의원들 만나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저 이 추경에는 어렵고요. 내년 작업해서 내후년에는 선배시민 쪽으로 더 노인들을 살리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돌아다니면 입에 거품을 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강의할 때는 이런 말 합니다. 제가 핸들 돌릴 힘만 남겨두고 모든 힘을 쏟아놓고 가겠습니다. 그러니 잘 들으십시오라고 제가 선배 시민들이 부탁을 하거든요. 자세가 좀 달라지긴 하시더라고요. 저는 돌아다니면 희망을 받습니다. 아, 이거 해볼 만하다. 이 나라를 살리는데 뭔가 꼭지가 살아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봐서 유범상 회장님 일에 적극적으로, 제가 얘기하면 지금까지 잘 들었는데요. 네,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발표자분들이요, 5분이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섹션은 선배 시민학회는 다른 학회와 달리 아까 우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겐 플라식스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우리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이론과 생각들이 살아나는 일에 통로의 역할, 중간자의 역할, 또 수호신의 역할, 천사의 역할, 사명자의 역할, 이런 일들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이제 바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후배 시민과 나눔의 사례, 그 다음에 선배 시민과 나눔의 사례인데요. 후배 시민과 나눔의 사례는 인천 신영고, 인천시 교육청, 제주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제주와 인천에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러면은 김진아, 그래운 인천 신영고 2학년 학생들의 후배 시민과 나눔의 사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선을 넘어 공간으로 시민의 날과 접경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할 신영고등학교 2학년 구래은 김진아입니다. 오늘 발표는 첫 번째 시민의 날과 접경, 두 번째 4년 동안의 이야기, 세 번째 선배 시민과 후배 시민의 만남, 네 번째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일 먼저 시민의 날과 접경입니다. 시민의 날과 접경 프로젝트란 무엇일까요? 먼저 시민의 날이란 사회 구성원으로서 평화와 공존, 역사와 영토, 생태와 환경, 그리고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고 나눔 교육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주최된 행사입니다. 저희는 지금 학생이지만 그 이전의 시민입니다. 시민은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함께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시민의 날을 통해 우리 사회와 나의 삶에 필요한 새로운 기준이 무엇인지 학생들이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기회가 되는 날입니다. 다음 활동은 모두가 나누는 더 나은 미래, 접경 활동인 모나미 프로젝트입니다. 접경 프로젝트는 경계를 넘어보자 라는 목표에서 시작된 활동입니다. 인천 신영고등학교가 위치한 곳은 개발되지 않은 옛 동네, 신축 아파트가 경계를 이루고 있고 연령, 인종에 따라 다양한 이웃이 경계 속에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저희는 이 경계를 허물고 다름을 이겨내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나눔을 주제로 접경 프로젝트를 통해 실현하였습니다.
2019년도부터 진행해온 프로젝트로 지역 아동을 위한 동화책을 구상하고 제작 및 발간하였으며 과학 지식 기부를 실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학생들이 직접 동화를 제작하고 동화 구연가가 되어 구현하고 과학 키트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2021년 동화의 영역을 확대하여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으로 번역하여 다국어 동화책으로 출간하였습니다. 또한 마을 인문학 활동도 진행했는데요. 인천 신영고등학교의 학생 기자단이 직접 활동하며 마을 주민을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람과 마을의 경계를 허무는 휴먼북, 마을과 사람을 발간하여 주체성과 사회 참여 의식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4년 동안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동안 진행해온 시민의 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행한 시민의 날은 시민의 날 공감과 이해 편입니다. 이때 저희는 시민영화제, 신현악당, 전시회인 도담도담, 꽃마중, 오픈강좌 등을 진행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민의 날 실천편인데요. 처음 진행했던 시민의 날에서 피드백을 받아 개설한 수업들을 조금 수정해 신현악당, 가나다 전시회, 오픈 강좌, 동아리 부스, 세상을 바꾸는 신년인을 진행했습니다. 세 번째는 시민의 날 지구를 위해입니다. 이때는 지구를 지키는 신년인, 모의유엔, 플라워, 동아리 부스, 패착쿠차를 진행했습니다. 서로 의견을 나누는 수업을 더욱 늘리고자 하여 모의유엔, 패착쿠차 등을 추가로 개설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진행한 시민의 날 기준을 넘어 새로운 기준으로입니다. S티처, 융합드림, 전지적 동화 시점, 오픈 강좌, 정책 제안, 아동대상 과학부스, 아동대상 동화구연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시민의 날은 모나미 프로젝트와 함께 진행하면서 개설 강좌를 대폭 늘리기도 하였습니다. 매년 진행해온 전시회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 꽃누르미 모임과 함께하기도 했는데요. 개인과 동아리로 작품을 받아서 서로의 활동을 공유할 수 있었고, 신현악당, 지구인 S티처는 모두 개인과 소수로 조를 짜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자세히 탐구하고 기획하며 직접 강의해보는 학술제와 이와 관련된 활동을 학생들이 직접 해보는 참여활동으로 진행되기도 하였습니다. 정책 제안은 본인이 생각했던 사회의 문제를 어떤 정책으로 바꿀 수 있을지 직접 탐구 후 발표하며 생각을 공유하는 수업이기도 하였습니다. 커뮤니티 매핑과 학생 기자단은 우리 마을의 지도를 만드는 활동과 우리 마을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기사를 만드는 활동인데요. 이 활동을 통해 인연을 낳은 선배 시민분께서 흔쾌히 학교로 오셔 후배 시민에게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신 오픈 강좌가 진행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진행해온 모나미 프로젝트를 간단히 요약해 보았는데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19년에 대면으로 진행했던 모나미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때 저희가 찾은 해답은 온택트 모나미 프로젝트였습니다. 2021년 금방 끝날 줄 알았던 팬데믹이 2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2021년도에도 모나미 프로젝트는 온택트로 진행되었습니다만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뚫을 해답을 대화의 나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수시로 질문을 많이 하였고 아이들은 저에게 정말 많은 대답과 질문을 해주었습니다. 학생들은 비록 컴퓨터 화면 속으로 아동들을 마주했지만 그들이 쌓은 연대성은 이어져 올해도 방문한 아동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온택트로 진행되어 학생들이 직접 키트를 배달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학생들은 직접 제작한 동화책을 포장하고 배달하며 나눔이 마음 깊이 와닿기도 하였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영향세의 감소로 드디어 지역 아동들과 3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358명의 인천 신영고 선배 시민들이 활동가로 62명의 후배 시민들과 만나 한 공간에서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이번 시민의 날에서의 모나미 프로젝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었는데요. 동화구연과 과학부스입니다. 동화구연은 활동가 36명이 직접 쓰고 사파를 그리고 편집한 창작 동화를 뮤지컬, 낭독극 중 다양한 형식으로 마을 아동들과 그림책 읽기 활동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과학부스는 29명의 학생들이 수업에서 배운 과학 개념을 여러 교과와 융합해 과학 실험으로 구성하고 이를 마을 아동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부스로 운영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358명의 활동가들이 이번 시민의 날을 참여로 얻은 것은 자율성, 연대성, 경험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각 분야에 관심 있는 친구들을 모집해 직접 만든 동화를 구현하고
직접 구성한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자율성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아동들에게 본인의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활동가로서의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의 공동체인 마을에서 주민과 학생들의 연대성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신영고 학생들은 시민의 날과 문화 프로젝트 행사를 통해 많은 걸 직접 느낄 수 있었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그중 앞으로 가져야 할 요소는 크게 4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연대, 나눔, 공감, 이해와 권리인데요. 첫 번째로는 나와 타인이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걸 잊지 않는 연대. 두 번째로는 인간의 가장 존엄한 모습인 동시에 행복에 가장 가까운 형태인 나눔. 세 번째로는 상대방의 세상을 들여다보려고 노력하는 공감. 2로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이해. 마지막으로 나눔과 연대, 공감과 이해를 실천하기 위해서 베푸는 것이 아닌 시민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권리까지 시민의 날을 통해 이 4가지를 함량한 시민이 되어 나중에 사회에 나가 자발적으로 주체적으로 함께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학생이지만 그 이전의 시민입니다. 시민은 자발적으로 주체적으로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향한 저희의 목소리가 어떤 울림이 될지 그 과정에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 신영고등학교 발표자 김진아, 브레은이었습니다. 와. 제가 시간을 아끼려고 제가 또 암행어사 이게 표를 보여주려고 썼다가 학생들한테 드리는 게 너무 미안해가지고 감추고 있었는데 어머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는 제가 시간을 5분씩 쉬어서 10분 만에 발표하라고 그렇게 잔소리를 하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세상에나 10분을 벌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선배 시민이라는 게 생물학적 나이의 선배 시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친구들도 어떻게 보면 선배 시민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동들에게는 선배 시민의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선배 시민이라는 것이 생물학적인 나이가 아니라 깨어있는 노인, 깨어있는 시민이 깨시민이 있듯이 우리는 깨어있는 노인, 깨노인이 있다. 그것이 바로 생물학적인 나이 60세, 65세, 70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선배 시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인천 신영고 2학년 김진아 그리운 학생도 선배 시민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선배 시민에게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바로 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다른 분들이 안심을 하고 있어요. 시간을 줄여놔가지고 깎이지 않겠다. 이렇게 감사드리고요. 바로 이어서 백신종 인천시 교육적 장학사님께서 후배 시민과 나눔의 사례 또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는 교실 세상을 품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학교라는 광장 속에 우리 후배 시민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봤으면 합니다. 이 친구들은 제가 현재 이제 교육청에 파견이 나와 있어서 올해는 학생들을 많이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이제 저희 반 친구들이에요. 대뜸 이 친구들이 약속을 한 게 있거든요. 어디 가서 우리 반 이야기를 할 때 선생님 저희 사진을 꼭 맨 앞에 넣어주세요라고 한 게 있어서 네, 저희 반 아이들 사진이고요. 전날은 굉장히 더운 여름이었는데 저희가 에어컨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애들 어떡하지 그랬더니 에어컨이 일주일간 고장이래요. 그래서 선생님 우리 밖에 나가서 수업하면 어때요? 해서 돗자리 가지고 나와서 수업을 했거든요. 예. 야외 수업은 언제나 힘든 것 같아요. 사진 찍을 때만 절 보더라고요. 네,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오고 가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공교육 소위 말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 아이들 왜 오나 또는 이 아이들이 아침에 눈 비비고 일어나서 그 무거운 몸을 끌고 학교에 오게 된 이유는 뭘까? 또는 왜 우리는 학생들이 학교에 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오고 가는 이유는 저는 시민으로서의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 시민으로서의 성장에서 시민에 대한 이야기나 또는 시민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하겠죠. 학생들이 시민으로서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해보고 또 그런 것들을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자기결정권일 텐데 학생들 스스로 결정해보고 그런 것들을 실제로 작동해보고 작동하는 결과를 토대로 이러한 결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느껴보는 그런 자기결정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종종 이 보장이란 말이 붙으면 권리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권리를 신장해주는 것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보니까 또는 아이들과 함께 무엇인가를 배워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 자기결정권은 그렇게 단편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무엇인가를 자기결정할 때 단순히 내가 원하는 욕구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결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지? 그 결정이 나와 연결되어 있는 타인과의 어떤 문제는 없을까를 고민하면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시민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세 가지 축을 자율성, 그러니까 자신의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공공성, 그러한 결정이 우리 공공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그리고 마지막 연대성, 이러한 결정을 통해서 나와 관계된 타자, 이 타자는 개인이 아니라 또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와 연결된 생태, 환경과도 연대감을 또는 연대성을 이해한다면 저는 그게 시민으로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시민으로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민으로서 시민을 기르는 교육에 보면 사실은 이미 공교육의 교육과정 총론의 목표에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2부의 말미에 박대훈 선생님께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우리 모두 진짜야? 이런 상황에 빠졌었는데 네,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느끼고는 있습니다만 네, 우리 교육이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기르는 것은 이미 공교육의 목표로서도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꾸 그 시민의 색깔을 넣어서 보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학생들이 어떤 선호, 어떠한 성향을 갖게 되는 것은 누군가가 주입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경험이 누적적으로 쌓이면서 하나의 인격체로서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걸 벌써부터 달리 보는 것은 좀 저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학생이 다양한 자기결정 장면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학생들이 결정할 수 있는 장면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지?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 볼까 했을 때 결국엔 교육은 구도와 방법이 아닌가. 어떤 구도로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학생들이 이런 자기결정권들을 경험해보고 행사해볼 수 있도록 소위 말해 디자인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교육의 구도를 이렇게 봤어요. 네, 학생들이 자기결정을 할 수 있는 영역을 학교에서 조금씩 넓혀주는 형태로 접근해보자. 처음부터 이게 이제 권리의 보장의 형태로 가게 되면 오케이, 자, 넌 가졌으니까 행사해봐 하고 뒤로 빠져버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학생들이 처음에는 자기결정권을 요만큼 하다가 점점 늘려보면서 자기결정권의 확장, 결정의 장의 확장을 경험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선생님들이 결정했다고 하는 소위 말해 전문가들이 결정했다고 하는 부분에도 학생들의 목소리, 학생들의 결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떤 권리 보장의 측면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교육의 과정으로서 접근해 본다면 여기에 단계를 어떤 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은 사실 단계가 별로 없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학생들의 경험의 질로 보면 단계적으로 학생들의 경험의 결정의 장을 넓혀가는 형태로 구안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학교를 하나의 그러니까 교실을 하나의 삶이 있도록 해보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삶은 어디서 올까 하다가 우리 사회랑 비슷하게 만들어 보면 어때?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우리 사회가 이제 소위 말해 자본주의 사회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기도 하는 실제로 그런 사회인데 때때로는 우리가 약간 그런 부분, 자본주의나 이런 얘기를 할 때 도덕적인 부분에 좀 배치되는 부분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우리네 삶을 한번 경험해 보면 어때? 직업도 있고 월급도 있고 좀 벌금도 내고 세금도 내는 그런 삶이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건 뭐 저만의 고유의 생각은 아니고 이미 수많은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을 실천해 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차용해서 진행해 봤어요. 그래서 저는 교실을 하나의 마을로 만들어 봤습니다. 모두가 이제 시민인 것이죠.
그래서 교실 안에 학생들이 이렇게 마을로서 구성이 돼서 소위 말해 마을법, 교실의 규칙을 학생들이 같이 만들어보고 그 규칙에 따라서 실제 삶을 살아보는 것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저도 이제 세금 내고 벌금도 내고 하는데 모두가 일반 주민이고 그 주민 안에서 이제 사업자 그리고 공무원 등으로 이제 좀 역할을 나누어 봤습니다. 그리고 역할은 뭐 2주에 한 번씩 로테이션 형태로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좀 구성을 했고요.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하니까 유튜브 아주 유명한 선생님께서 유튜브에 이제 이런 내용으로 진행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유튜브 할 걸 이런 생각을 네,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을은 소위 말해 이제 경제 체제로 돌아가거든요. 경제 공동체예요. 이런 말이 좀 위험하긴 한데 경제 체제예요. 그래서 마을 안에서 통용되는 화폐가 있고 그것들을 이제 벌고 쓰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저도 신영고에게 지고 싶지 않아서 EBS 영상을 갖고 왔는데 좌장님께 혼날 것 같아서 건너뛰겠습니다. 네, 그러면 처음에 3월이 되면 저희가 마을법을 만들어요. 소위 말해 사회니까 법이 있어야겠지요. 그래서 근데 마을법을 어떻게 만드냐? 선생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떠한 상황에 어떤 법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만듭니다. 학교 규칙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 멀리서 보시면 한 줄짜리 한 줄 생각판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다가 됐으면 하는 있었으면 하는 법을 적고 그 법의 내용들을 가지고 토의하고 회의해서 최종적으로 법을 결정하는 과정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 마을을 세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법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렇게 만들어지면 이제 법이 새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이게 사실은 교실 속의 다양한 상황들이 법제화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것은 임금의 형태가 되고, 어떤 건 상금, 어떤 거는 벌금, 어떤 거는 세금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면 꼭 이날이 찾아와요. 꼭 이날이 찾아옵니다. 국가부도의 날인데 마을이 한번 엎어집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처음에 법을 만들면 학생들이 임금으로서 받는 부분을 굉장히 높게 책정해요. 그런데 세금은 조금 내고 싶거든요. 세금은 꼴랑 요만큼 내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이시니까 잘 안 보이실 텐데 예를 들어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을 300냥이라고 한다면 내는 세금을 50냥 정도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마을금고에서 돈이 들고 나기 때문에 나가는 돈이 많아지면 결국엔 바닥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초반에 딱 벌어집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초반에 재밌거든요. 저렇게 막 돈도 벌고 막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막 사 먹기도 하고 사업자한테 물건도 사고 막 그러니까 되게 재미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마을이 올스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엄청난 관성이 붙어요. 우와 이거 뭐지? 그래서 학생들이 야 우리 마을법 수정하자라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수정하고 그 수정에 따라서 마을이 정상화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학생들이 이게 바뀌니까 되는구나, 법을 바꾸니까 되는구나 라는 상황이 아이들이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그 뒤로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선생님 회의에서 법을 바꿔요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법을 성문화되어 있고 고정화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법은 바뀔 수 있다. 그리고 그 법은 시민의 목소리로부터 바뀔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같이 공감했었습니다. 방금 편지가 막 도착해서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어디 가면 꼭 말씀드리는 건데요. 소수의 권리는 다수와 같은 무게를 갖는다라는 스토리예요. 저희가 이제 사업자가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그러니까 사업자가 우리 마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사업자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이런 체제예요. 어느 날 한 친구가 선생님 노트북 좀 빌려주세요. 그래요. 왜? 그랬더니 사업으로 DJ 하려고요. 무슨 사업? 무슨 DJ? 음악을 틀어주면 한 곡당 50장씩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한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모여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해요. 돈을 내고 50냥을 지불하고 실제 돈은 아니고 학급 화폐인데 50냥을 지불하고 있던 친구가 근데 이상하다. 왜 내가 50냥을 냈는데 노래를 다 듣고 있지? 라는 생각이 된 거죠. 왜 내가 저게 딱 그 친구의 워딩입니다. 왜 쟤들이 신났지? 그랬더니 되게 쾌도 남마 같은 사업자였는데 오케이 콜 이어폰 써라고 한 거죠. 네.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음악을 들었던 친구들은 또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음악을 들었던 게 너무 그리운 거예요. 다 같이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막 고민을 하다가 친구들 회의하다가 야 그럼 DJ로 공무원으로 하면 어때? 라는 상황이 된 거죠. 좋아. 그런데 이 친구가 또 지지 않습니다. 좋아. 난 월급 받은 만큼만 틀겠어. 네, 합니다. 그랬더니 한 친구가 계산하는 거죠. 야 50냥씩 2주에 30분이니 얼마 되지 않는데 어떡하지 마. 그래서 회의를 했어요. 어떡할까? 그래서 결과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개입하지 않지만 약간 이제 중간중간에 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교통 정리만 해주는 거죠. 그래서 DJ 임금이 2,000냥인데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원래 모든 공무원은 월급이 1,500냥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한번 마을이 엎어져 본 경험이 있는 이후에는 임금 올리는 게 굉장히 예민합니다. 마을 금고가 버텨요 저걸? 근데 2,000냥이 되고 음악은 3, 4분 만에 쉬는 시간에 한 곡 충분해. 그리고 쉬는 시간도 일하는 그대 더 받아 라고 결론을 냅니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서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 텐데 학생들에게 삶을 누군가가 가르치기보다는 경험하게 하도록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경험을 어떻게 하도록 할 것인가를 고민했을 때 학생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그런 것들이 작동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결과를 만나고 그러면서 같이 해결해 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싶고요. 우리 후배들이, 우리 후배 시민들이 이런 과정 속에서 성장한다면 성인이 됐을 때의 어떤 자기결정권 행사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있는 어떤 능동적 시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저 약간 염려했었거든요.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편지 효과가 있었네요. 네. 학급을 또 국가 또 마을 공동체로 변환시켜서 건강한 공동체 또 건강한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를 미리 경험한 아주 너무나 훌륭한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백신종 선생님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제 복지관으로 가는데요. 제주 동부종합사회복지관 김민석 팀장님이신데 여기는 그 성산 일출봉이 있는 그 근처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표성 고등학교의 인기 동아리 사례를 가지고 저희에게 발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역사회, 학교, 사람을 나눔샘 사업으로 연결하는 나눔샘 실천 사례를 발표할 저는 동부종합사회복지관 김민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복지관 소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서귀포시 성산읍에 위치한 동부종합사회복지관이고요. 지역사회복지관으로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2016년부터 지역 내 학교에서 나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지역 노인 난방비 문제 해결을 위한 난방텐트 보급 사업, 2017년 지역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옐로카드 보급 사업, 2018년, 2019년에는 중학교 교통비 무상 지원 사업 등을 제안하여 특히 이 중학생 교통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 조례로 제정되어서 현재 중학생 전원에게 무상 교통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다양한 활동을 해왔으며 현재는 표성고등학교 동아리, 인권 동아리 이끼와 함께 권리형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관이 나눔샘 사업을 시작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여태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해왔지만 매번 지속적인 문제 해결과 학생들의 성장에 있어 부족함과 갈증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나눔샘 사업을 만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저의 갈증은 점차 해소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단법인 마중물과 공동모금의 나눔샘 사업의 목표는 나눔교육 2.0 시민 참여형 나눔을 통해 시민으로서 나와 나를 둘러싼 공동체를 이해하고 이웃과 타자를 이해하는 공감의 시민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저는 어머 저건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해왔던 나눔 교육은 시민이라는 단어가 없었으며 제 갈증의 원인이 시민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럼 나눔샘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였는지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먼저 어떻게 지역사회에 함께 할 수 있었을까요? 지역사회에 나가지 않으면 절대 지역사회와 연결할 수 없습니다. 지역사회, 특히 학교와의 연결을 위해 저는 표성고등학교에 연락하여 직접 학교 선생님, 특히 교장 선생님을 만나 나눔샘 사업에 대해 설명을 하고 저희 복지관과 함께 하자고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교 동아리와 연결이 되었고 그렇게 함께하게 된 동아리가 표성고등학교 동아리 이끼입니다. 저희 그 동아리명인 이끼는 참여 학생들이 직접 지은 이름으로 어디에나 존재하는 이끼이고 그리고 우리의 권리를 잇기 원한다는 그 중의어로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이끼 학생들에게 올해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싶은지 묻자 당시 이슈가 되었던 장애인 단체 이동권 투쟁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작년부터 이동권에 대해 공부한 적이 있고 올해 이슈가 되는 것을 보며 이동권에 대해 잘 알리고 이를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한 학생은 자신의 할아버지가 휠체어 장애인이라고 하며 이동의 불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또 꼭 이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인권 신장을 위한 프로젝트가 아닌 정말 공동체를 위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권력남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고 올해 프로젝트를 교통약자 이동권 프로젝트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험 기간 및 방학을 제외하고 매주 화요일 저녁에 학생들과 만나서 교육과 회의를 반복하였습니다. 프로젝트의 시작은 학교의 이동권 실태부터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학교의 교통약자 안내 및 시설물 조사를 실시하였고 시각장애인 안내판이 학교 리모델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데이트가 안 된 점, 교내 턱들이 너무 높은 점, 운동장 진입로가 제대로 안 된 점, 또 시각장애인 점자 블럭에 세워진 차 등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학생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문제점을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교내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우리들의 이동권이라는 공감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교통약자 체험 장비를 착용하고 지정된 장소에 다녀오도록 한 캠페인으로 이를 통해 교통약자로서 교내 이동의 불편함과 시설의 미비함을 약 40명의 참여자들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캠페인 참여자들에게 교내 이동권 실태와 관련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구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결과와 직접 조사한 내용 그리고 우리가 찾아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언 등을 정리하여 교통약자 이동권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라는 조사 연구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1학년 학생들이 직접 120명 앞에서 관련 내용을 PPT로 작성하여 발표하였고 대부분의 학생들의 공감, 특히 교장 선생님의 공감을 얻어내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 중 저희가 했던 제언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스마트 로봇체어 로보일 도입이었습니다. 로보일은 기존 전동 휠체어의 단점인 가동 범위, 크기, 보관 및 이동의 어려움 등을 보완한 제품으로 이를 학교에 방문한 교통약자에게 대여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교내 교통약자 이동권 신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 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발표에서도 가장 좋은 반응을 보였으며 이 내용을 운영위원회에도 제안하였고 현재 교내 도입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걸 영상을 보면 제일 좋은데 이것도 저희가 영상을 보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내 엘리베이터 위치를 안내하는 안내판이 없다는 것도 하나의 문제였으며 이를 학생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교내 공모전을 직접 진행하고 심사까지 학생들이 맡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제 로봇 2대를 저희가 대여해서 표성고 학생들이 직접 학교를 돌아다니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체험 내용 역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저희의 하나의 근거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고서 제언 내용을 기반으로 저희는 제주 스마트허브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했으며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공모 내용은 로보이를 교통약자를 위한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우리의 문제 제기는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퍼스널 모빌리티, 전동 휠체어, 전동 킥보드, 자전거 등은 엄청나게 많아서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로 많은데 왜 교통약자들을 위한 퍼스널 모빌리티는 없을까 해서 시작했습니다. 최소한 주민센터, 저희 같은 경우에 면사무소, 복지관, 보건소 등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로보일 같은 교통약자 퍼스널 모빌리티를 대여해 준다면 지역의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이 될 것이라 생각했고 이 내용으로 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도 현실 가능성과 공신력을 인정받게 되었고 이는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큰 변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상금으로는 저희가 아이들과 함께 아웃백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그 아웃백도 역시 큰 변환점이 되었습니다. 애들한테. 이렇게 교내 캠페인을 마치며 이제는 지역사회로 나아갈 예정입니다. 지역 내 노인 및 장애인에게 로보이를 대여하는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며 오르막길에 위치한 노인대학에 다니는 노인과
지역 관광지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로보웨이를 통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그 내용을 기반으로 아까 공모사업에 제안했던 공공기관 로보웨이 대여 사업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정식 지역사업으로 제안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표선 지역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통해 무장애 지역으로 가는 첫 발걸음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캠페인 슬로건 디자인은 지역의 선배 시민인 서해 동아리에서 도움을 주기로 하였고, 그리고 내년에는 서귀포시 노인복지관, 서귀포시 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하여 서귀포시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더 나아가 제주도 전체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지역이 되도록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여태까지 저희 동부종합사회복지관과 인권동아리 있기는 신나게 달려왔습니다. 내용도 나름 풍성했습니다. 엄청 신나 보이죠? 하지만 담당자는 그만큼 하얗게 불태웠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불태우면서 일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청소년은 어떨까요? 와, 선생님, 이동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되는 권리예요. 권력 나눔은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내보고 싶어요. 등등 사회 참여에 처음부터 적극적인 학생들일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자신들이 흥미있는 이야기를 하기 바쁘며 연예계 뉴스에 가장 신나하는 평범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눔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점차 후배 시민이 되어갔습니다. 그럼 왜 복지관이 나눔 교육에 관심을 가지는 것일까요? 지역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5항에 따르면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복지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권력 나눔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도록 함께하는 것은 복지관이 당연히 해야 할 일 중 하나입니다. 그럼 복지관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걸까요? 복지관은 지역사회 시민 참여형 나눔 문화가 잘 확산되도록 그리고 정착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센터가 되어야 합니다. 일범상 교수님께서는 복지관이 차이가 편안히 드러나는 학습과 토론의 커뮤니티 센터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그에 동의하여 복지관이 커뮤니티 센터가 되도록 권리형 나눔 교육과 선배 시민 사업, 학습 동아리 구성 등 다양한 활동을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이 중심이 되는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복지관 사업들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 역할을 하는가 묻는다면, 복지사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문제들은 누구보다 지역 주민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역 주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시민의식을 가지고 지역사회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며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매개자의 역할이자 조직과 교육과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학생들만 나눔 교육을 그런 학생들만 나눔 교육을 받아야 할까요? 맨 처음에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지역사회 문제는 거의 없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실제로 해결해본 경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러 활동을 통해 우리가 진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민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이는 그 학생들의 직접 말한 의견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문제 해결을 통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특히 이 학생은 학생 9명과 겨우 복지관 1명이 무슨 영향력이 있어요? 우리가 뭘 바꿀 수 있어요? 그렇게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렇긴 하지 하며 얼버무렸지만, 하지만 공감 캠페인을 통해 우리는 40명의 공감을 얻었고 보고서 발표를 통해 120명의 지지를 얻었으며, 더 나아가 학교의 유력한 결정권자인 교장 선생님과 운영위원회의 공감까지 얻어냈습니다. 처음 하는 활동이라 경험이 없을 뿐이지 우리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함을, 그리고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권리형 나눔을 계속하려는 지속성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권리형 나눔은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 주민, 사회복지사들에게 필요합니다. 권리형 나눔을 배우며 우리는 시민이 되어갑니다. 지역사회에 시민이 많아진다면 우리 공동체와 사회는 좀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하며 복지관의 역할도 줄어들지 않을까요? 만약 이동권 보장이 되어 있지 않다면 사회복지사는 한 명의 교통약자의 이동을 위해 지역의 여러 봉사자와 이동수단, 시간 등을 활용하여 마르고 닳도록 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권력 나눔 교육을 통해 시민이 성장한 학생들로 인해 여태껏 나오지 못한 교통약자들이 지역사회에 나올 수 있을 것이며, 물론 이를 연결해야 될 사회복지사의 일 역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더 나아가 복지관이라는 커뮤니티 센터를 통해 시민들이 공동체를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면 반드시 우리 사회는 좀 더 나아질 것이며 복지국가로 가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권력 나눔은 모두를 위해서도 필요한 나눔입니다. 권력 나눔 교육 같은 민주주의의 수준이 공동체 문제의 대응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공동체의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권력 나눔과 같은 시민교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연 세상이 변할까? 사회과 복지사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어? 하며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달라지기 위해 다 같이 되돌아보고 변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옳기에 함께 연대하며 실천에 나선다면 반드시 우리 사회는 변할 것입니다. 물론 좌절할 때도 많을 것입니다. 눈물을 흘릴 때도 많을 것입니다. 온몸이 소스라치게 놀랄 일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과연 우리는 혼자일까요? 아닙니다. 여기 이 자리에만 161명이 넘는 우리 동료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지 못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공동체를 고민하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실천하는 우리들의 동료들이 많습니다.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저 역시도 저 머나먼 제주에서 이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료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뜨겁게 시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달리다 연료가 떨어지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듯이 누구나 현장에서 힘들고 지칠 때면 여기 적힌 전화번호로 저라는 주유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힘들 때면 주유를 받을 수 있는 동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구호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우리는 하면 여러분은 시민이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한 번에 가겠습니다. 우리는 시민이다. 예, 여기까지 지역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사회복지사 김민석이었습니다. 네. 우리 김민석 선생님은 좀 오버하더라도 제가 용서해 주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멀리 해외에서 오셨는데 비행기까지 굉장히 비싼 게 타고 오셨을 것 같아요. 지금 시기면 비싼 가격인데 되게 좀 지루할 뻔한 그 시간을 너무 흔쾌하게 잘 해줬습니다. 장애인 복지 최종 목표가 사회 통합이라고 하잖아요. 특히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야말로 사회와 통합하는 굉장히 귀중한 것인데 오늘 저희가 시민 나눔을 잇다라고 했는데 특별히 제주 동부종합사회복지관 김민석 팀장님께서 브릿지가 되어서 아이들과 장애인 사이를 연결하는 훌륭한 통로의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격려와 응원 박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힘내십시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예,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배 시민과 나눔의 사례. 그 전에 새 꼭지는 초등학생 또 청소년들의 꼭지 후배라고 하지만 또 선배 시민의 역할을 했던 후배들의 이야기 들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선배 시민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울산 북구 노인복지 관장이신 박기석 관장님을 통해서 또 이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울산 북구에서 열심히 불타는 가슴을 안고 선배 시민 운동하고 있는 박기석입니다.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준비한 애니메이션은 저 불타오는 가슴밖에 없는데 저도 애니메이션 넣을 수 있는데 왜 안 넣었을까 한탄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릴 부분들이 사실은 유본산 교수님이 과연 울산 북구에서 이게 선배 시민이 이렇게 뭐 개념 교육을 한다든가 그런 게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전파하였는가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좀 오셔서 간증을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 네, 이런 의미로 준비를 했는데 앞서 우리 팀장님께서 너무 간증을 잘해주셔서 제 약발이 맡길까 모르겠네요. 예. 그리고 저는 오늘 주제가 시민 나눔을 있다고 하지만 저는 저희 복지관에서는 가치와 철학을 나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노인복지관 관장으로서 생각하는 만났던 선배 시민 개념과 그것을 어떻게 현장에
좀 녹아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중간에 영상이 있긴 한데요. 저는 한번 과감하게 틀어볼까 싶기도 한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목은 울산 시민과 선배 시민과 함께 울산 북구 노인복지관입니다. 선배 시민을 디자인 울산 북구 노인복지관 하려다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함께라는 의미가 있는 위드라는 개념을 넣었고요. 저희는 선배 시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라는 모티브로 하고 있고요. 저기 나와 있는 심벌 마크가 있어요. 저기 경험 선배님, 지혜 선배님인데 선배 시민의 개념 따라 저 캐릭터도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한복을 입혔었는데 젠더 개념에 맞게 여성 역할에 맞게끔 똑같은 옷을 입히는 심벌의 변화도 일으켰던 게 선배 시민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본관과 분관이 있습니다. 전체 회원수가 본관과 분관 합쳐서 한 6천여 명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여기 분관 모습입니다. 사업은 그 자료에 주위에 나와 있다시피 복지관 이용 회원들의 기본 욕구에 기반한 5대 사업과 그 다음에 4대 특화 사업으로 규정화되어 있고요. 이거는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울산 북구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예, 질문 받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시간상 아마 현대자동차 생각날 거고 부자도시 생각이 날 겁니다. 울산 북구를 말씀드리자면 도농 복합 지역입니다. 그리고 6개로 나눈 위성생활권입니다. 그래서 차로 이동해서 가면 논이 나오다가 갑자기 도시가 나오고 밭이 나오다가 도시가 나오고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저희 본관과 분관이 아마 한국에서 제일 먼 본분관의 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차로 타면 대중교통은 40분이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냥 복지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저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오가면서 기름비가 많이 들긴 합니다. 저희 인구는 한 20만이 넘었습니다. 아마 지방 소멸을 하면서 울산시 북구 동구가 뭐 대상이 됐지만 유독 북구는 늘어나고 있는 도시이고요. 보시지만 노인 인구를 추정해 보면 65세 이상이 2만 명인데요. 60세 50대 합치면 아시겠지만 노인 인구는 더블링 되는 형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노인의 인구는 적지만 향후에 고령화되는 속도는 아마 전국 지자체에서 제일 빠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렇게 50대의 인구 수가 많은 이유는 현대자동차 기반으로 하는 산업 우리 전사들이 곧 베이비 부모 세대일 건데요. 곧 은퇴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은퇴하면 귀농귀촌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뭐 귀족 노제 뭐 욕을 먹고 있지만 자녀에게 내 자리를 물려줄 만큼 자녀들이 그렇게 좋은 직장을 얻거나 일자리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도 귀농귀촌보다는 우리 지역에 정주하면서 자녀들을 책임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정치적으로는 한 번도 영속해서 된 게 아닙니다. 단임 정당제 비슷하게 매번 바뀌는 정치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하시는 노인분들도 상당히 유연한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 특성들을 갖고 있는 복지 지역입니다. 이 두 사진을 뭐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가 다르나 보이세요? 네, 잠깐 보시고요. 네, 위에는 북구 어르신이고 위에는 선배 시민입니다. 상당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직원이나 그 이용 회원들의 그 선배 시민 내재화보다는 그냥 내걸었습니다. 선배 시민.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드린 결론이긴 한데 선배 시민 운동은 바로 시민권 회복 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중에도 사회권 회복 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게 관련된 제가 이제 증명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세상 모든 사람 인간답게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청소년은 청소년답게, 청년은 청년답게, 당연히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답게, 노년은 노년답게인데요. 과연 노년이 노년다울까 살펴봤습니다. 제가 2014년에 이제 복지관에 이제 부임을 하면서 살펴본 직원들이 바라보는 모습 그리고 지역사회가 바라보는 우리 그 노인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놀란 것은 표현을 하지 않지만 우리 직원 사회복지사들도 알고 모르게 노인 혐오 정도의 감정을 느낄 정도를 발견했어요. 그런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런 거였어요. 가자마자 이제 아까 우리 그 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간장 나오라 해. 그러니까 무턱대고 간장실을 들어오고
아주 그 무안하는 우리 직원분들은 당연히 자기가 마구 왔던 일이 이제 관장만들 만나니까 끝나겠구나, 해결되겠구나,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좀 받아주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불안한 눈빛과 거친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고요. 이런데 사회복지사가 차려온 밥상에 숟가락만 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형극, 예를 들어서 인형극단이 있는데 그 가벼운 인형도 들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형극이 이제 극단에서 직접 만들어서 지역사회에 공연을 할 때 노인의 인권과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지만 과연 그들의 권익과 인권을 위해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인권은 밟고 일어서도 되는가,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런 거죠. 그 액티브 시니어의 부작용이라고 이제 했는데 이런 게 많았어요. 내 거, 내 공간, 내 프로그램. 뭐 노인복지관 어디 가든 똑같은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당구교실하고 바둑교실은 없애고자 합니다. 그런 이유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 공간이 좀 더 지나쳐서 그 이용 회원들 간이 약간 카르텔 같은 그러한 조직화 현상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과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모습이고 싶을까요? 이분들은 전혀 앞에 모습던 모습으로 규정화되거나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새로운 인간 유범상 교수를 만나면서 선배 시민이라는 개념을 알았어요. 그때부터 제가 그냥 모든 노인이나 단어 대신 선배 시민이라는 이름을 다 걸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디 얘기할 때마다 노년을 할 수 없는 표성이 아니라 도전이고 여가는 보람이고 그 사회적 보상이 아닌 사회적 참여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곳곳 다니면서 얘기를 했어요. 급했거든요. 그래서 이 행사 때 선배 시민이나 사행시를 내걸었는데 이게 아마 저는 아주 대상 받으신 분이거든요. 선배라고 자만하지 말고 아래 사람 챙겨주소, 배우면서 공부하고 보람 있게 살아가세, 시민정신 발휘하여 내 사랑 이웃사랑, 민주사회 당당하게 선배 시민 되어보세요. 이런 사행시도 그냥 아시다시피 뭐 여기 계셨던 분들이 내려와서 선배 시민 교육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냥 선배 시민이라는 이름을 내걸으면서 이분을 생각하는 게 민주시민이라, 아까 민주시민 말을 못하게 했다고 하던데 민주시민 혹은 모범시민이라는 어떤 그러한 메시지가 전달됐나 봐요. 그리고 요거는 선선한 가을 들려 배시시 웃으며 불어오는 시원한 가을바람이 볼에 닿으니 민들레 호지처럼 날아오르고 싶다. 뭐 이런 글처럼 이분들이 뭔가 변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선배심을 이것저것 붙이다 보니까 점점 조금씩 변화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사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가씨, 이거보다는 선생님, 사회복지사, 노인자원봉사가 이제는 인형도 같이 들고 뭐 스텝 역할을 자청하면서 하는 역할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또 노년은 노년답게라고 해서 아까 당구 교실에서 한 어르신이 중심으로 당구대를 독점하고 그것을 뭔가 유지하려는 것들이 있어서 이거는 뭐 사회복지사나 저가 나서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용자들이 좀 나서서 정리해야 된다라는 거 해서 이용자 인권보장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들이 스스로 주체적 결정에 의해서 그분 이용의 정지를 뭐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활동들을 펼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이제 내 공간에 나답게 실천하는 선배 시민들의 모습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는 이제 우리 지역사회 이렇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나라는 것이 돌봄이 가능하지 않으신 분들이 돌봄 노임일 것이고 나라는 것을 돌보고 건강한 노후를 살아가시려고 하는 게 액티브 시니어일 것이고 나를 넘어서 너나 우리 지역사회를 살피는 분들이 선배 시민이라고 우리는 지칭하고 있지만 그 고독감과 외로움과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회교실에 참가해서 자기네 삶을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노력한 모습도 선배 시민의 모습일 것이고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내 건강한 노후에서 하지만 인형극을 만들어 지역사회에 나오면서 나를 위한 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가 변화하는 궁극적으로 인지하지 못하지만 그 부분들도 선배 시민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쨌든 자기 공간에서 조금씩 나에서 너에서 우리로 변해가는 나아가 지역사회 변해가는 그런 도전을 하는 모든 선배 시민들의 모습이 선배 시민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잘 못할 것이다 해서 못자만 빼면 잘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제부터 이제 유본상 교수님도 오시고 여기 오시는 분들이 선배 시민에 대한 교육을 시작을 하고 내재화 과정을 겪게 되었어요. 저는 그냥 선배 시민이라는 이름을 내걸었을 뿐인데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고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가치와 철학을 조금씩 직원들도 준비하게 되고 우리 복지관 이용 회원들도 좀 이해를 하신다면 정말 엄청난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생겼고요. 그때부터 저희가 2019년부터 선배 시민 교육을 일단 이용 회원들부터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배 시민이 뭐냐라고 하니 이렇게 도전이다, 청춘이다, 삶이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선배 시민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할 때 저런 의미들로 표현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사례는 이렇게 6가지였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 못하고요. 먼저 세상을 바꾸는 클럽, 세바시 클럽입니다. 영상인데요. 영상 못 보여드릴 것 같고요. 했던 게 이제 안녕하세요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교육을 끝난 다음에 지역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런 문제를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이 너무 인사를 안 한다. 그리고 이웃 간에도 인사를 안 한다. 그래서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실천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다들 이렇게 어깨 뒤를 두르고 나가서 주민들 지나갈 때 인사해라, 인사해라.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너무 권위주의적 아닐까요? 그걸 이해시키는데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서 중요한 도구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이제 내가 먼저 안녕하세요라는 그런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단원 여러분 먼저 인사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뭔가 변화되지 않을까요? 인사를 그래서 이제 안에 배지도 있고 스티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엘리베이터나 이쪽에 붙이면 내가 먼저 안녕하세요라는 스티커에서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에는 뭐 보이지는 않지만 엘리베이터에서 타는데 이제 맨 처음에 서먹서먹하지만 주민들한테 먼저 인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 주민들이 좀 멋쩍잖아요. 근데 인사를 안 하다가 그 어르신이 잊어버렸어. 자기가 인사 캠페인 하는지. 그런데 며칠 지나서 타니까 지역 주민들이 서먹서먹하지만 먼저 인사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좋았다라고 해서 몇몇 분은 그 스티커를 아파트 북구에 어느 곳에 다 붙이고 다는 제가 민원에 좀 시달렸습니다. 북구청에서 아니 그 스티커를 얼마나 나눠줬길래 곳곳에 이거 제거됩니까? 라고 해서 충분히 제거가 용이한 스티커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 권위주의적 생각을 약간의 틀만 바꿔주시면 그 권위로서 뭔가 활동하시는 우리 선배 시민님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먼저 안녕하세요 이렇게 활동들을 했어요. 이거 사진은 뭐 캠페인인데 여기 가서도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인사해라 얘들아 이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인사를 먼저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에 가서도 이렇게 협업해서 인사를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맡아서 이렇게 정책 제안들을 이제 조금씩 확장된 생각들을 가지고 코로나 시간 때 우리 만들어내는 많은 이제 그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정말 시니어들은 활용하지 못하는 콘텐츠가 많아서 공공 서비스를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제안상도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넘어가고요. 지금은 지역사회까지 펼쳐 나왔어요. 그 지역사회 돌아다니면서 뭐가 필요할까라는 고민들 속에서 이와 같은 지역사회 문제 제안을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아까 그분들이 안녕하세요 캠페인할 때 인사하라 했던 분들이 그래서 요것들을 구청장과 면담을 시켜달라 아니면 의원들 면담을 시켜달라라고 하면서 본인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해서 세바시 클럽과 함께 우리와 함께 지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골목 지도 뭐 이렇게 만드는데 깨끗하길 그 다음에 금연하길 그 다음에 딴데 되길 부부 주차가 많은 지역이니까 안전하길 뭐 힐링하길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인데 마지막이죠? 예, 요것만 지금 보여드릴게요. 시간 오버했어요? 네. 예. 요것만 선전하고 끝나겠습니다. 이 모든 활동은 여러분 휴대폰 꺼내서 실버 지니큐라는 채널을 검색을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해 주시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리지 못했던 저희 선배 시민 활동 사례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명도 안 하시는데 좀 검색을 해주시고 제가 구독자가 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울산 북구 노인복지관은 선배 시민의 철학과 가치를 믿으며 열심히 선배 시민 운동, 사회권 회복 운동을 열심히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옆에서 자꾸 한숨을 쉬더라고요. 준비한 게 너무 많았던 거죠. 저걸 어떻게 짧은 시간에 하나. 유일하게 영상을 틀어주셨어요. 네. 그 반면에 백신정 선생님과 김민서 선생님이 죄송함을 드립니다. 이따가 혹시 그 토론하실 때 못다한 얘기가 있으면 그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증해달라 그랬는데 간증이라는 게 보통 이제 교회에서 많이 쓰죠. 자기가 은혜 받았던 얘기를 다른 분에게 이 얘기를 해서 다른 분들도 당신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라고 하는 건데 성공 사례 굉장히 다른 데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기석 울산 북구 노인복지관장님께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긴장하지 말라고 그러는 홍세희 신은정 선생님. 긴장 아직도 긴장 좀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죄짓지 않았으면 당당하라. 뻔뻔하게 하라. 겸손하게 하지 마라. 제가 부탁드렸는데 아셨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중원노인종합복지관 홍세희 사회복지사입니다. 오늘 선배님들께서 아쉽게도 못 오셨는데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뒤에서 든든하게 응원할 테니까 떨지 말고 청중들 풍선이라고 생각하고 하라고 하시는데 풍선이 움직이네요. 네. 네,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은 선배 시민과 함께 디자인하는 행복한 지역 공동체 사명을 가지고 사회참여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관 기본 6대 영역에도 선배 시민 가치와 철학을 녹여내기 위해 직원들 그리고 선배님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선배 시민 자원봉사단 JWBC 그리고 공동체 건강지킴이 건강동아리 나눔 사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은 그 관장님께서 앞에 토론할 때 이야기해 주셨다시피 선배 시민 가치를 모든 사업에 녹여내기 위해서 전 직원 선배 시민 가치 철학 교육과 직원 학습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습을 기반으로 사회복지사와 어르신이 함께 복지관을 넘어 마을로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서비스 제공자를 넘어서 마을의 조직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을로 나아가서는 노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대와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고 연대함으로써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는 사례관리를 넘어서 사회구조의 통을 넓혀야 한다는 사회관리의 중요성을 자각하며 사회복지의 관점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에 JWBC 봉사단도 개인의 미디어의 취미생활을 넘어서 중원 브로드캐스팅 커뮤니티의 의미가 담겨 있듯이 미디어를 매개로 지역사회 그리고 후배 시민과 소통하는 선배 시민 자원봉사단으로 관점이 변화되었습니다. JWBC는 선배 시민, 사회복지사 그리고 함께 권리형 나눔을 실천하는 성남동 위아더 서포터즈 대학생 모임인 후배 시민의 역할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역할은 이와 같고요. 이렇게 서로 존중하고 연대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어 JWBC는 공공의 목소리를 내는 미디어물을 제작할 수 있는 현재의 모습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JWBC는 중원 알림이 기자단, 중원 방송단, ICT 선도자로 3개의 활동이 조직화된 선배시민 자원봉사단입니다. 활동 매개는 서로 다르지만 지역사회와 후배 시민과 소통하는 선배 시민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중원 알림이 기자단은 복지관 행사 취재뿐만 아니라 복지관 인근 상가 인터뷰를 통해 우리 마을에 함께 지금 공존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때 마스크 대란, 그리고 환경 문제,
무작위로 일회용품 사용 증가에 따른 사회 문제에 대해 선배님들의 개인의 이런 비판적인 생각들을 쓰는 칼럼을 작성하는 활동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원방송단은 복지관 관내 점심방송을 넘어서 TBS 우리 동네 라디오 그리고 성남 FM 지역방송에 참여하면서 정보와 격차 해소를 위한 목소리 그리고 후배 시민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담은 방송도 진행하였습니다. ICT 선도자는 영상을 매개로 해가지고 선배 시민의 삶을 기억하는 영상 자서전 제작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JWBC는 세 개 봉사단이 함께 공동 프로젝트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바로 성남동 문화 커뮤니티 발굴 신모란여지도입니다. 이 활동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선배님들께서 이 분당 신도심에 비해서 복지관이 위치한 구도심이 어린이들 그리고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이런 문화 커뮤니티 공간이 너무 적다라는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미디어 매체를 활용해서 성남동, 저희 복지관이 위치한 데가 성남동인데요. 지역 문제 해결과 지역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문화 커뮤니티의 장을 조성해보자라는 목적으로 JWBC 선배 시민 그리고 성남동 위아더원 서포터즈라는 대학생 봉사활동을 조직함으로써 후배 시민들이 함께 5년간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 신모란여지도를 시작한 2018년에는 성남동에 숨겨져 있는 문화 커뮤니티 공간을 좀 발굴해보자라는 목적을 갖고 있었고 이를 영상으로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이 선배님들 그리고 후배 시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지역 주민들의 생각을 들어보자 하면서 주민 참여형 공모전도 열었고요. 1년차를 기반으로 2019년에는 성남동 문화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공익 영상과 다큐멘터리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PPT에 영상을 담아온 게 2019년 때 이 가로수 부재에 따른 좀 문제를 해결하는 목소리를 낸 영상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QR코드를 뒤에 삽입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은 못 보여드리지만 네, 돌아가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코로나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일회용품 사용 증가에 따른 환경 문제,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목소리, 그리고 정보와 격차가 점차적으로 심각해지는 거에 대한 해결하기 위한 목소리를 담은 영상도 후배 시민과 함께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작년이죠. 작년에는 선배 시민과 후배 시민이 공존할 수 있는 문화 커뮤니티 조성을 위한 정책 제안을 하고 세대 통합 캠페인 영상물도 제작을 하였습니다. 소통 더하기 제목으로 청년에게는 일자리를 지원하고 노인에게는 정보 격차 완화를 지원하고 세대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문화 커뮤니티 공간을 지역사회에 만들어달라라는 아이디어를 제출을 했는데요. 이에 성남시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장려상을 수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영상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이 영상을 이제 지역사회에 배포한 후에 해당 지역에 햇빛을 가릴 수 있는 파라솔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든 영상들은 참여자들이 함께 토론과 학습을 기반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촬영 및 편집까지 진행을 합니다. 현재는 저희 팀원이자 동료인 안소연 선생님이 JWBC 선배님들과 함께 조직과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는 세대 소통을 주제로 해서 후배 시민과 함께 재미와 의미까지 담은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JWBC는 신모란여지도뿐만 아니라 공동으로 방송제도 개최를 합니다. 금년도에는 JWBC 활동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중원 노인종합복지관 선배시민 동아리 활동 영상도 같이 시청하고 그리고 주민 참여형 세대 소통으로 한 사행시 15초 영상 공모전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도 진행을 함으로써 지역사회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미디어 축제의 장을 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힘내라 상인들을 진행을 하면서 모두가 행복한 지역 상권 조성을 희망한다라는 메시지를 담아 JWBC 선배님들께서 직접 상가도 방문을 하였는데요. 그래서 상인들께서 너무
저희가 항상 그 상가 방문데이라고 해서 직원들이 나갈 때가 있는데 그때보다 이제 선배님들께서 직접 나가니까 너무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선배님들의 권리형 나눔 실천으로 금년도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광까지 갖게 되었는데요. 오늘까지 JWBC가 선배시민 자원봉사단으로 관점이 확장될 수 있었던 것은 사회복지사의 관점 변화를 넘어서 선배시민분들의 실천, 그리고 JWBC와 함께 연대하는 지역 유관기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JWBC 선배시민분들이 미디어를 매개로 공동체의 목소리를 내는 활동을 이어나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선배시민 자원봉사단 JWBC 나눔 실천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은 마중물이 선배시민의 최초의 고민과 시작을 했다고 하면 복지관에서는 원조이라고 보이죠. 대한민국에서 원조인 중원노인복지관인데요. 지금도 거기 가보면 오히려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는데 더 고민을 하더라고요. 왜? 선배시민이 그 수준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러면은 활동가들은 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하고 계속 틈이 벌어지는, 그래서 저희도 쫓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선배시민 자원봉사단 JWBC 이번 같은 경우는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상까지 받게 되어서 너무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곧이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건강지킴인데요. 되게 유의미한 것 같아요. 처음에 자신들만의 건강을 위해서 모였던 분들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을까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제가 지금 자리 위치를 좀 바꿨는데요. 이 화면이 보이지가 않아서 일단 자리를 좀 변동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후배 시민과 공동체 건강 돌봄을 담당하고 있는 신은정 사회복지사입니다. 네, 저희 공동체 건강지킴이 건강동아리는 동년배 간 예방적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공동체 건강돌봄을 위한 선배시민 실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건강동아리는 이제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진선미, 우정, 꽃사슴 이 3개 집단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역 공원을 활용해서 주 1회씩 야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강동아리 선배시민분들은 2018년도에 선배시민이라는 가치를 접하고 동아리 선배시민분들께서 처음에는 나의 건강만 살피셨던 이제 어르신들이 나의 동료 건강, 그리고 후배 시민의 건강, 그리고 공동체의 건강을 살피는 관점으로 확대되었고요. 더 이상 이제 노인이 돌봄의 대상이 아닌 돌봄의 주체로서 선배 시민으로서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저희 건강동아리에서 진선미 꽃사슴 우정 동아리에서는 각 동아리별로 공동체 건강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함께 토론해보면서 학습해왔는데요. 보시다시피 저희 그 미세먼지 캠페인이라고 해서 동아리 선배 시민들께서 일회용품에 관련해서 분리수거를 시민들과 같이 동참하자라는 주제로 이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캠페인을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진선미 동아리에서는 후배 시민들의 흡연율에 대한 건강의 위험을 자각하셨어요. 근데 이 후배 시민들에게 담배 피우지 마 이런 게 아니라 후배 시민들의 삶부터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후배 시민들께서 높은 취업률과 그리고 경쟁하는 그런 사회 구조 안에서 많이 힘들었구나, 지쳤구나 이런 공감과 위로를 위해 후배 시민 프리허그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우정 동아리에서는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사회체육시설과 지역 공원을 알리는 동력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이제 건강 동아리에서는 분야별로 환경, 안전 분야별로 세부별로 이제 공부하고 토론 활동을 진행을 해왔는데요. 먼저 저희
죄송합니다. 네. 미세먼지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이제는 개인의 분리수거가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차원에서 함께 선배 시민들과 성남 환경단체분들과 함께 연대하며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토론활동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직접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어떤 원인이 있는지 재활용 선별장에 방문도 하시고 직접 정책 토론회에 참석하시면서 어떤 현장에서 목소리가 울리고 있는지도 같이 들어보며 탐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 우정 동아리 선배 시민분들께서는 이제 공원에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안전이라는 부분에서 개인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 사회 환경이 지역사회 공원이 안전한지 공동체를 둘러보며 운동기기와 체육시설 안전 점검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정 동아리, 건강 동아리 선배 시민들께서 내 건강만 살피던 선배 시민들이 우리 공동체 그리고 지역사회 건강을 살피는 활동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저희 선배 시민분들께서 앞에서 학습하시고 현장 조사하시고 토론했던 이런 경험들을 담아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도전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2020년 미세먼지 공모전과 2021년 건강도시 시민제한 공모전입니다. 저희 첫 번째로는 성남역 미세먼지 줄이기 시민제한 때는 일회용품 소각에 따른 그 배출량에서 탄소가스가 심하게 배출되는 위험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일회용품 사용량을 구조적으로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선배 시민들과 같이 논의를 한 결과 이렇게 반찬 용기나 텀블러 등 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가게에다가 포인트를 적립하면서 직접 포인트가 적립이 되면 지역 화폐로 다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원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정 동아리에서는 2021년 코로나가 큰 사회적 문제였죠. 이때 당시에는 이제 동아리 선배 시민들도 운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다 같이 모여서. 그래서 이 부분은 내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고민해 볼까, 해결해 볼까 이렇게 제안을 하다가 그럼 실내 운동 기구가 아닌 야외 지역 공원을 활용해서 건강 포인트와 연계해서 활동을 하면 신체 활동도 높이고 대인 관계도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고민하며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건강 동아리 선배 시민들께서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같이 고민하고 같이 토론했던 그런 과정들이 좀 공동체의 길을 좀 넓힐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활동으로는 저희 진선미 꽃사슴 동아리에서 현재 활동으로 우정 동아리 선배 시민들께서는 이제 안전에 대해서 건강할 권리로서 학습하고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우정 동아리 선배 시민들께서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길이 다른 시민들과 동일하게 생각을 할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셨어요. 그래서 그럼 직접 우리가 다른 시민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서 보조기구나 보행기구를 활용하여 공원도 둘러보고 그리고 지역사회 공원도 탐색해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직접 이렇게 선배 시민들께서 실험을 해본 결과 다른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영유아를 동반한 임산부는 그리고 노인에게는 아니면 신체가 불편한 시민들에게는 불편할 수 있겠구나. 이분들에게도 안전에서 불평등이 있을 수 있겠구나. 자각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 동아리 선배 시민들께서 이 광장을 활용해서 직접 우리 마을과 우리 복지관까지의 거리를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확대하며 생각을 더해지는 그런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참고로 우정 동아리 선배 시민들은요, 선배 시민분들뿐만 아니라 후배 시민들과 함께 인근 대학교 학생분들과 함께 공간에 대해서 디자인 공간에 대해서 시민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같이 토론하고 탐색해보며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두 번째로 진선미 꽃사슴 동아리에서는
지역 사회로 나아가서 이제 환경 단체 분들과 함께 지역 연대를 통해서 환경 정책에 대한 의견들도 한번 점검해 보고 우리가 선배 시민으로서 연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같이 고민도 하고 토론하는 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배 시민들께서 광장에서뿐만 아니라 직접 이렇게 청소년 수련관이나 아니면 지역 아동센터에 찾아가서 선배 시민들의 경험과 지혜를 담아 자원순환 활동가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선배 시민분들께서 이렇게 자원순환 활동을 하시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들었어요. 우리 성남시에는 이런 폐플라스틱을 활용해서 자원화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이 없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성남시에서 추진해보면 어떨까? 이런 환경을 공공성에 접근해보면서 제안을 해보면 어떨까 하고 이 탄소 중립 시민 제안에도 한번 도전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이 모습은 지금 다양한 시민들과 기업들이 이제 참여하고 있고 이 지역 문제를 기업 IT 기술과 결합해서 함께 지역을 같이 연대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는데요. 저희 동아리 선배 시민분께서 저희가 고민했던 논의를 같이 발표하면서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최근에 이 저희 자원순환이라고 해서 걷기 활동을 통해서 걷기 운동의 포인트가 쌓이면 이걸 자원순환 업체, 단체로 기부할 수 있는 형태로 자원순환 선순환 형태로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지금 직접 제안했던 그런 가정들이 기업에서 저희 건강동아리 선배 시민분들께서 환경과 건강을 위해 활동하는 이제 모습을 보고 같이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해보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하게 되어서 저희가 동아리 선배 시민뿐만 아니라 기업과 지역사회와 함께 공존하며 연대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실천 사례였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동아리 선배 시민분께서 이렇게 지역사회로 나가고 제안했던 과정 중에 모 인터뷰에서 나이가 제일 많았고 80이었는데 이 나이에 우리의 그런 제안들이 젊은 후배 시민들과 함께 생각을 더해줘서 존중해줄 수 있어서 인정해줄 수 있어서 너무 고맙다.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자긍심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 또한 이 동아리 선배 시민들과 함께 활동을 더하면서 저도 후배 시민의 입장으로서 좀 성장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저희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후배 시민과 공동체 건강 돌봄을 실천하고 있는 선배 시민들의 이야기가 이 그림으로 담겨져 있는데요. 저희 건강동아리 선배 시민분들이 지역사회와 후배 시민들과 같이 연대하면서 공동체 건강을 위해 함께 활동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할 얘기를 다 하시려고. 중원노인복지관은 사실 저는 그 진흙 속의 진주관인가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중원노인복지관이 있는 환경이 모란 장터가 있는 굉장히 모텔촌 유흥가들이 있는 곳들이에요. 그쪽이 보면은. 근데 거기에서 이런 선배 시민운동이 탄생됐다는 것은 정말 진흙 속의 진주가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자신의 건강을 넘어서 복지관의 공동체를 넘어서 지역 성남시로 넘어서 지구촌 환경 문제까지 확산시키는 이런 성공적인 사례를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할 얘기예요. 이전에 플로어에 계신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는 시간이고요. 저희 발표했던 것 중에서 본인이 누구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어느 분에게 질문하신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질문과 답변을 원활하게 들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손 들고 질문 플로어 계신 여기 청중분들 질문 있으면 궁금한 거 질문이 있으면 보충적인 또 이야기를 듣고 싶다. 지금 막 여기서는 더 얘기하고 싶거든요. 제가 막아서 그렇지. 예. 손 크게 들고 뒤에 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본인의 소속이나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어느 분에게 질문하실 건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서 온 정수경이라고 하고요. 지금 나눔샘 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이긴 한데 저희는 이제 후배 시민들에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그 선배 시민을 하고 있는 중원노인복지관 쪽에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지금 선배 시민들이 후배 시민들의 활동을 보고 우리도 저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이렇게 마음을 먹고 계신 분들이 이제 몇 분 계셔서 그분들이 처음에 그 선배 시민으로 나아가지 물론 이제 유봉선 교수님 와서 선배 시민 교육도 해주시고 그러긴 했는데 그 다음으로 뭔가 실천으로 아니면 이게 뭔가 이렇게 전환점이 되는 그 지점까지 어떤 게 그 중요한 지점이 됐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네, 전주 마중물 회원님께서 중원노인복지관 선배 시민이 금방 탄생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고민과 학습, 쌈박질 비슷한 것들 또 있어줘야 차이가 드러나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 약간의 건강한 싸움도 필요한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답변 어느 분이 해주실 건가요? 네. 지금 저희 그 JWBC에서도 후배 시민들과 함께 지역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토론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사로서도 같이 동료 후배 시민과 선배 시민들과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는 활동을 같이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화를 통해서 이런 활동들을 주기적으로 같이 선배 시민들과 질문을 통해서 함께 성찰해 보면서 생각을 나누는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실천을 하고 토론을 하는 것도 아니고 토론도 하나의 실천이기 때문에 선배 시민들과 같이 생각을 나누는 그런 자리들을 자주자주 만들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토론 문화가 거의 없어요. 저희 세대에도 토론을 배워본 적이 없고 강압적인 주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토론인 그 중간 단계에 토론할 수 있는 뭔가 거리들을 마련해 주는 게 이제 복지사들의 역할이지 않을까. 토론의 장을 열어주는 거기까지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근데 막상 토론을 하게 되면 의외로 일이 또 풀리더라고요. 예. 다음 분 어느 분이신가요? 네. 네, 저는 방사협의 이은진이라고 하는데요. 백신종 선생님한테 한번 너무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학교 교실에서 마을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신선했고 지금 상상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1년 그 교육 그 가정 동안 1년 동안 그 마을이가 유지되는 건지 아니면 선생님 반만 하는 건지 학교에서 어떤 지원이나 그런 거 없이 선생님이 독자적으로 하신 건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이 마을 활동은 1년 동안 진행되는 일종의 저희 학급 운영 방식이 되는 건데 처음에는 말씀하신 대로 혼자 이제 진행하게 됐고 크게 이게 예산이 필요하거나 이런 상황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옆번 선생님도 좀 관심 있어 하고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학년 단위로 같이 1년을 운영하기도 하고요. 또 2월이나 1월에 다음 학년도 담임 선생님이 되시는 시점에 같이 마을 활동 하실 분, 저는 이제 이걸 마을 활동이라고 부르는데 마을 활동 하실 분 하고 이제 제가 학급에 전체 전교에 여쭤봐요. 그래서 같이 하겠어요 하면 이제 지난번에는 뭐 5학년, 4학년, 뭐 3학년 이렇게 다 같이 진행을 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저희 반에 있는 친구들이 그 학급에 가서 우리의 화폐로 그 친구들과 뭔가 거래를 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무역의 개념을 배우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쪽에 임금이 저희 반이 만약에 100량인데 기본 단위가 그쪽이 1량이면 100배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정하는 것도 같이 논의해보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자랑하고 싶어서 얘기를 죄송합니다. 그래서 1년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뭐 프로젝트처럼 진행을 해보기도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중간중간에. 그래서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대략 8시 20분까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질문 아마 2분 정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지금 이분들이 대답하고 오기를 막 기다리고 계세요. 예, 다 발표를 못했기 때문에. 네, 저 뒤에 계신 선생님. 예,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하나 궁금한 거는 지금 복지관과 학교에서 활동을 하신 건데요. 그 학교와 그
학교의 백신종 선생님 여쭤보고 싶고요. 복지관에서 마을 공동체나 마을과 어떻게 연결해서 할 수 하는 상황이 있었는지 그 사례를 이제 못 들은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아쉽게도 지역의 복지관과 연결돼서 진행했던 경험은 많지 않습니다. 일단은 학급 안에 학급 운영 방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교실 바깥으로 넘어서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부분이 조금 없었고요. 그런 면에서 저도 말씀 주신 것처럼 학생들이 우리 학급의 문제, 그리고 교실의 문제, 그 다음에 학교의 문제, 그리고 우리 지역의 문제도 같이 고민해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사회에 있는 복지관이나 여타 기관들과 연결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시도해볼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직 말씀 주신 그런 사례는 아직 제가 갖고 있지 못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기 질문 또 그 복지관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저희는 지금 저희가 동아리 선배 시민들께서 활동을 하셨을 때 복지관 안에서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지역 사회를 좀 넘어서서 지역 유관기관이라든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과 좀 접점을 이뤄서 같이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좀 이제 활동에 대한 다양성을 좀 추구하고자 좀 기획을 해보았고요. 중간 저 사회복지사로서도 저희 지역사회에 있는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활동들을 이제 많이 소개를 하고 이런 걸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자리가 더 필요하지 후배 시민들과 선배 시민들과 좀 접점이 더 이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발표하신 분들은 특히 울산 북부 노인복지관과 성남 중원노인복지관은 굉장히 탑을 달리는 복지관입니다. 선배 시민 쪽으로 다 그렇지가 않아요. 의외로 아직도 선배 시민에 대한 부분들을 오해하고 계시고 단순한 자원봉사 활동인가라고 생각하는 복지관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저희가 더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연결이 선생님 필요하면은 연락 주십시오. 네, 인천시 노인복지관 협회하고 같이 조인해서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우리 아까 그래도 네, 우리 울산 우리 박기석 관장님 하실 얘기 있으신가 잠깐. 네. 저희를 뭐 주목하지 않으셨지만 뭐 생각나는 답변들이 있어서 일단은 그 아까 지역 주민들하고 선배 시민들의 이제 접점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부분들은 잘 모르겠으나 일단은 그냥 스킨십을 늘려 나가는 방법이 최고인 것 같아요. 뭐 유훈상 우리 교수님 늘 말씀하신 차이가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를 일단은 서로 알아가는 과정들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노인복지관에 가는 회원들은 노인들만 가는 거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뭐 저희가 상인회하고 이렇게 되게 많이 활동들을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저기 상인회에 있는 뭐 매니저분이 노인복지관에 자주 들락거리기도 하고 상인회하고 우리 선배 시민 아까 세바시 클럽하고 어떻게 협업해서 뭔가를 해볼까라는 고민들 속에서 사실은 도시재생이라는 헤게모니의 그 화두에 같이 협업해서 문화 공연도 하고 그런 사업을 또 같이 펼치기도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선배 시민들이 지역사회에 개입을 하니까 그런 개입을 통해서 저분들이 막 조끼 입고 돌아다니고 또 뭔가 이야기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새로운 가능성, 그들의 뭐 다른 생각들을 서로 그러니까 알게 되니까 단지 서로 간섭하면서 서로 스킨십을 늘려가진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한번 받고 이제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는 그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현직 시내버스 기사이고요. 그래서 궁금한 점이 김민석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중학생들한테 무상으로 그 교통편을 제공한다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발생이 될 걸로 짐작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중학생 개개인들에게 현금으로 미리 이렇게 선으로 지급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 학생증이나 이런 그런 부분들을 제시하면은 거저 태워주는 건지 또 그런 비용들을 시의 뭐 어떤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곳에서 지원을 받으시는 건지 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또 이제 회사에 그 어떤 회사는 이제 영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어떤 저항은 없었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합니다. 네, 김민석.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저희도 고민 많았습니다. 이걸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교통비를 미리 사전 지급해서 그렇게 충전하게 해야 되나, 그런 여러 가지 방식들에 대한 고민도 많았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학생을 믿고 그냥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오늘 모아졌고요. 그래가지고 각 학생들한테 부모 동의를 받아가지고 통장에 직접 저희가 입금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사업비는 저희가 맨 처음에 저희 성산읍에서 맨 처음 저희 학생들이 그 사업을 제안해가지고 시작했었고요. 그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의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공동모금회와 착한 가게들을 이렇게 모집을 해서 연간 저희가 약 1억 5천만 원의 그 모금액을 모으고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지역에서 많이 모금이 되고 있는데요. 그 사업에서 그래도 모든 학생들한테 주기에는 좀 부담이 되니까 교육급여를 받는 학생들한테 우선 저희가 그 교통비를 지급하자 해가지고 약 40명의 학생들한테 1년간 교통비를 지급했었고, 그것이 도화선이 돼서 저희가 시에다 이 관련된 정책 질의도 했었고, 그리고 나중에 도의도 질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그 활동을 끝까지 다 이어나가지 못했지만은 그 활동이 시발점이 돼서 교육의원들을 통해서 이게 올해부터는 중학생까지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고등학생들한테는 저희 같은 읍면지역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 조례에서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왜 의무교육도 아닌 고등학교에는 교통비를 지급하지 하면서 의무교육인 중학생한테는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느냐, 저희가 그 질문에서 저희 시작을 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공감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중학교 전체까지 확장돼가지고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밖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예? 학교 밖 아이들, 그러니까 학교에 안 다니고 그냥 청소년들, 중학교까지 청소년들한테는 어떻게 되나요? 예, 저도 최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받은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칼럼을 봤습니다. 그리고 교육의원들 사이에 정책 질의에서도 학교 밖 학생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직 교육청에서 그 부분까지는 고려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하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차차 고민을 해보겠다고 그런 의견만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까지는 잘 몰랐던 부분이라서 차차 그 부분까지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의 마지막 마무리 발언과 그 뒤에 오늘 행사를 준비한 마중물 또 선배시민학교에서 전하는 얘기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최근에 선배시민운동이 왜 필요한가 봤을 때는 정말 이때야말로 필요하다. 요즘에 저는 늘 하는 얘기가 시대에 눈 감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이 왜 나의 심장을 거두어 가지 않았을까? 라고 했을 때는 분명한 청직의 삶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시대에 눈 감는다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특히나 신자유주의 시대가 왔고요. 긴축재정한다고 얘기합니다. 복지관도 재정이 줄어들고 있고요. 각종 복지 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재정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동결된다는 것은 마이너스 재정된다는 뜻이거든요. 가스비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저희 복지관 가스비 내년에 많이 나갈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갈까? 이제는 섬기겠습니다. 더 잘 섬기겠습니다. 그만하시라. 함께 하시자. 더불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제는 솔직하게 얘기해야 된다. 정치하시는 분들에게도 우리는 얘기해야 됩니다. 섬기겠습니다 얘기하고 그냥 가시면 그뿐입니까? 하지 마십시오. 저희의 목임이 됩니다.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불어 상생하는 삶이야말로 선배시민이 가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가져보면서요. 이제는 정말 천한 노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돌보는 품격 있는 노인으로 당당하게 늙어갈 수 있도록 사회복지인 또 학회 우리 모두가 같이 힘을 모아서 선배시민 운동이 이 대한민국의 노인운동이 될 수 있도록 또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제 불을 가지고 곳곳에 가서 실천할 수 있도록 프라식스 실천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늦게까지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하는 얘기 듣고 마무리. 네, 감사합니다. 저희 정말 고생해주신 은호종 반장님이랑 그다음에 발표자분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앉아 계시고 저희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사실 이제 김누리 교수님의 그 우리 사회 파국 위기에 대한 좀 강한 메시지로 시작된 이제 기조 강연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선배 시민과 후배 시민의 이제 이론과 실천에 대해서 되게 많은 발표자 토론자 분들께서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 주시고 또 실천 경험을 이제 공유해 주셨습니다. 정말 의미 있게 잘 들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보니까 오늘 이제 이 자리를 통해서 사실 우리가 우리 사회 많은 위험에 되게 공적으로 대응을 하고 또 후배 시민과 선배 시민이 그러니까 시민권을 가진 시민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또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는 장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나눔샘 사업과 네 그리고 이제 선배 시민 학회에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더 좋은 공동체를 위해서 그 걸어가는 그 길에서 여러분들을 좀 늘 함께 만나 뵙기를 이제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했더니 저희 이제 회장님께서 뭔가 이제 마무리 좀 더 말씀을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그 우리 후배 시민 구례은 김진아 우리 후배 시민 소감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네. 우리 뭐 소감이 준비가 안 됐으면 노래도 괜찮아요. 저는 신영고에 입학하면서 이런 활동을 하게 될 줄 완전 상상도 못했는데 어떻게 박대훈 선생님 덕분에 많이 활동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뿌듯함을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이런 활동을 또 해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약간 좀 더 얻어가는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학생회 활동을 중학교 때도 했었고 꾸준히 하고 있는데 신영고에서 이런 직접 해본 학생회 활동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이 활동을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는데 이런 활동을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에 많은 공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진아야 오늘 시간이 잘 지나지 않았어? 네. 우리 옆에 있던 우리 구례가 맞아 그래 이런 거지. 자, 또 오늘 좀 감사드리고요. 오늘 원래 6시에 끝나기로 했는데 7시로 넘어가면서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 1시간 비용을 여기 더 내야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빨리 일찍 끝나셨다라면 저희가 비용이 좀 적게 냈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좋은 비용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받으신 그 백에다가 자료집 있잖아요. 돈이 수월찮게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게 근데 우리가 좀 학기비를 안 받았잖아요. 그거 왜 그랬냐면 이번 그 행사를 나눔샘이랑 같이 했는데 나눔샘의 이 주체가 사단법인 마중물과 공동 모금회거든요. 그래서 모금회에서 사실은 그동안에 자선형 자원봉사 내지는 자선형 나눔에 이제 지원해주는데 권리형 나눔에 이제 함께 해주기로 하면서 그 자본이 밑바탕이 돼서 오늘 이제 이 돈들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저 공동 모금에서 나오셨거든요. 우리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디 계셔? 네. 그래서 아무튼 공동 모금에 감사드리고 그다음 두 번째는 오늘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등록하신 분들만 180분이 넘는다는 건 거예요. 어떤 학회가 최근에 이런 모임을 하는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멀리 오셔가지고 그런 인원을 넘기는 게 너무 어려운데 저희들이 이제 이 고민들이 우리 모두의 고민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윤호종 우리 회장님이 마지막 뭐죠 그 사회주의자라고 우리가 좀 얘기를 하는데 시도 쓰시는데 오늘 너무 평소에 비해서는 너무 약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좀 더 디프리 가셔서는 좀 더 이렇게 라디칼한 이야기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함철호 교수님도 오늘 사회를 봐주셨는데 지금 광주에서 오셔서 좀 아까까지 계셨는데 가셨고요. 또 우리 김영애 교수님 어떠셨어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라. 저희에게 모든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시민으로 불러내는 것이 이상이었거든요. 특히 노인을 이상 시민으로 불러낼 수 있을 것이냐 했는데 그 이상이 일상이 된다는 것은 현실이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로 중요했던 것은 이상을 이야기했던 것이 2부 토론이었고요. 그것을 일상으로 만든 분들이 지금 여기 토론하신 저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을 했는데 그것을 현실로 바꿔주신 분들이 세 번째 패널에서 해주신 우리 구례원 학생서부터 시작해갖고 우리 그 박기석 관장님까지 그래서 큰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늘 우리가 하는 것은 권리와 권력에 대한 이야기다. 권리는 우리가 어떤 권리를 가졌는지 인간으로서 시민으로서 그런 권리를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권력을 가졌을 때 시민력을 가졌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저희 학회가 그리고 그 권리형 실천이 권력 나눔이 권리와 권력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오늘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학회의 정체성을 굉장히 분명히 했던 것 같아요. 우리 학회는 첫 번째는 오늘 이야기를 듣다가 이제 제가 늘 했던 얘기긴 하지만 선배 시민학회가 아니라 시민학회다. 아까 우리 구례원 김진아 학생이 유치원 친구들, 초등학교 친구들 학교로 불러면서 선배 시민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학회는 원래 선배 시민학회가 아니라 시민학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선배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서 첫 번째 우리 학회는 시민학회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오늘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이제 광장을 좀 만든 거 아닌가. 오늘 이렇게 장시간 동안 이렇게 다양한 얘기가 이론과 실천이 쏟아지는 학회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가 가능한 광장을 만든 거 아닌가 싶고 그리고 이런 광장들이 저희 학회 홈페이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눔샘 홈페이지도 있거든요. 그리고 마중물 홈페이지도 있으니까 이후에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 올려져 있고 올릴 테니까 그 광장에서 또 다시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토론하는 동료를 만드는 것이 우리 학교의 정체성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시민학회고 두 번째는 광장이고 세 번째는 토론하는 동료를 만드는데 저희 그 학회 가입을 그래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학회 가입이 저기 가입비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또 동료로서 함께하는 그 힘들은 한 분 한 분이 저희 큰 힘이 되니까 학회에 좀 가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학회에 오늘 오신 그 학회 이사님들도 계시고 학회 우리 임원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큰 박수 한번 좀 쳐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얘기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해올 때 늘 저희한테 부딪히는 질문이 있었어요. 정말 희망은 있는가? 권력을 바꿨는가? 정치를 바꿨는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상층은 아무리 바뀌더라도 풀뿌리가 바뀌지 않으면 그것은 늘 시류의 변화에 따라서 바뀌는 건 거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이제 진심으로 우리가 그 시민들에게 수당을 주는 것들이 아니라 사회보장 제도를 통해서 수당을 주는 것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권력을 주고 권리를 줘야 된다. 그래서 시민학회 그리고 이제 우리 이런 어떤 활동들이 그들에게 진짜로 권력을 주는 풀뿌리의 어떤 그 민주주의가 가능한 것이 저희 학회의 목표가 아닌가. 그래서 희망은 있는가 했었을 때 저는 오늘 꼭 이 자리를 추천하고 싶어요. 여기 와봐라. 이런 어마어마한 논리들을 우리가 정교하게 얘기하고 있고 그 실천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끝까지 이렇게 앉아있는 오늘 우리 저녁 주지 않잖아. 그런데도 이렇게 그야말로 마음으로 의미로 의지로 앉아 계시는 분들을 보고 어떻게 희망을 갖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가 그 희망의 근거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처음 외쳤던 것이 시민 나눔을 있다 해서 마지막으로도 한 번 더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아까 전 얘기가 우리가 정말 과연 희망이 있는가 했었을 때 모든 희망들은 사실은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지만 그것을 만드는 것은 관계였거든요. 그리고 질문이었고 오늘의 질문과 성찰이 그리고 이런 실천의 현장들이 그 희망이 아닌가. 그래서
시민들이 나눔을 잇는다면 거기 희망이 아닌가 하면서 마지막에 외치겠습니다. 시민 나눔을 잇다. 고맙습니다. 자, 긴 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 나눔생과 선배 시민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